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약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사실 70세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 없이는 못 산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요. 72세 김영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있었는데 점점 약이 늘어나고 부작용도 생기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도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김 어르신의 눈을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 어르신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날부터 김 어르신은 제 말을 믿고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약이 3알에서 1알 반으로 줄었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혈압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3,500mg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2,000mg인 것을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먹고 있는 셈이지요. 국,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우리 식탁은 소금 천지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수분이 쌓이고 그러면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져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늘어난 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늘 때마다 혈압은 약 1맥씩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kg이 늘었다면 혈압도 10맥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배가 나오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야 하고 그만큼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어르신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 해보셨지요? 그게 바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증거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것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야 혈압이 내려가는데 잠을 설치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멀리 걷기가 부담스러워지지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도 굳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약은 불타는 불을 잠시 끄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끄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씨가 계속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불이 번지겠지요. 그러면 소화기를 계속 뿌려야 하고 나중엔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2개, 3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춰주지만 혈압을 올리는 근본 원인인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약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고 약의 종류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작용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지러움, 피로감, 기침, 부종.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르신들은 나는 약도 소용없나 보다라고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이 매우 높거나 합병증 위험이 있을 때는 약으로 빨리 혈압을 낮춰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을 8에서 13기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5에서 10미 내려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5에서 8미 낮춥니다. 금주와 금연,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하면 혈압약 한두 알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김 어르신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나트륨 줄이기였습니다. 국물을 반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드셨습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식탁에서 치웠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싱겁게 느껴졌지만 2주쯤 지나니 입맛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전에는 너무 짜게 먹었더라고요. 그 다음은 걷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네 한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 게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체중도 3kg이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고 걱정거리를 노트에 적어 내려놓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잠도 깊게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3개월 후 김 어르신의 혈압은 15,095에서 13,08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며 약을 한 알 줄여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이 더 안정되어 약이 또 한 번 줄었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혈압약 한 알 반만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약을 줄이는 게 이렇게 기쁠 줄도 몰랐고요. 김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까지가 고혈압의 원인과 약의 역할, 그리고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식습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고혈압 관리의 가장 핵심은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금 반, 채소 2배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국과 찌개에 국물을 반만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는 충분히 드시되 국물은 남기는 겁니다. 처음엔 아까울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500mg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김치의 맛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에서 나오는 것이지 소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에 살짝 헹구면 소금기는 빠지고 김치의 본래 맛은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젓갈, 장아찌, 절임류는 가능하면 식탁에서 치우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금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한 숟가락에도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를 쌈으로 드시거나 과일을 곁들이세요. 라면, 즉석식품, 가공식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는 절반만 넣으시고 채소를 듬뿍 넣어 드세요. 이제 칼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콩류입니다. 매 끼니마다 이런 음식을 한 가지씩만 추가해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대시 다이어트입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단으로 전 세계 의사들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통곡물과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며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을 줄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대시 다이어트를 2주만 실천해도 혈압이 8에서 13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한 알의 효과를 식습관만으로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혈압을 20명이나 낮추셨습니다. 두 번째,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어르신들, 걷기는 최고의 혈압약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5에서 8mm이 내려갑니다. 꾸준히 하면 10에서 15mm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식후에 걸으면 혈당도 조절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걷기 힘드시다면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걸으세요. 약속을 정해놓으면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쿼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5에서 10mm씩 떨어집니다. 10kg을 줄이면 약 한 알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1에서 2kg씩만 천천히 줄이세요. 체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를 23공기로 줄이고 간식을 과자 대신 과일로 바꾸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는다면 한 달에 1kg은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도 체크하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배에 지방이 쌓이면 혈압이 오를 뿐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줄자로 정기적으로 재보시고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어르신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 해보셨지요? 그게 바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혈압을 올립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깊은 호흡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는 것을 5분간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순간적으로 10mm 이상 떨어집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도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원예,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매일 30분씩이라도 가지세요. 그 시간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밤 동안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밤에 혈압이 낮 시간보다 10에서 20% 떨어집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밤에도 혈압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심장과 혈관이 쉴 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잠을 잘 자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발을 담그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옵니다.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4번째,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세요.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혈압이 5에서 10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술을 끊으시고 어렵다면 하루 1잔 이하로 줄이세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압이 즉시 10에서 15매고 올라가고 이 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금연은 고혈압뿐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병원 방문을 잊지 마세요. 집에서 혈압계로 매일 아침 측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3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세요. 혈압 수치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혈압, 그날의 컨디션을 적어두면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 혈압이 오르고 내리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뿐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생활 습관은 최대한으로.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리세요. 매일 30분 걷고 체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술과 담배는 줄이거나 끊으세요. 그리고 매일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김 어르신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색했지만 2주가 지나니 습관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6개월 후 지금은 약이 절반으로 줄었고 활력이 되살아났으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고혈압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밥상 위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면에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만들어 보시지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소금 줄이기, 내일은 걷기, 모레는 깊은 호흡.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한 달 후면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돈 버리고 간 망가지는 병원이랑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걷는 100세 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